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파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농사일을 돕다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20살에 결혼을 했지요. 50살이 넘은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때는 내가 얼마나 철이 없는 한심한 바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고 애들도 그냥 비 맞고 자라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 아무 생각 없는 제가 남편을 선택한 것도 직업을 본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쌍꺼풀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으니 어디서 얼마나 더 한심해야 한심한 사람이겠습니까? 결혼은 장난이 아니고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산다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첫 딸이 태어나서 분유값부터 생활고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한 달 이상 분유를 못 사고 밥물만 먹인 딸 궁뎅이 살이 말라서 비비 꼬인 것을 보았을 때부터였지요. 당연히 남편하고는 생활고로 매일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혼할 무렵은 저의 순박한 모습이라고는 나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결혼 생활 3년 동안은 백조 백스 부부의 그 새끼까지 먹고 살기를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부 찾아다니며 여기저기서 돈을 꾸어다 쌀 사먹고 생활비로 쓴 빚더미가 줄줄이 사탕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혼하고 저는 애만 하나 들쳐업고 친정집으로 돌아오는데도 길 옆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빚쟁이 집이라서 돌고 또 돌아서 길이 아닌 무성한 갈대들판을 가로질러 친정집으로 왔을 정도였지요.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 이제 저는 20대 초에 황당하게도 이혼녀 딱지에다가 호까지 하나 붙은 신세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친정으로 귀가는 아주 빚쟁이 금이 환영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동네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작게는 2,000원짜리 빚쟁이부터 많게는 100만원짜리 빚쟁이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내 빚이 전부 얼마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빚쟁이 수가 많았습니다. 나는 온 가족 모두를 빚쟁이에게 시달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겨우 2살 된 딸을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그렇게 저는 고국을 떠났습니다. 멀리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면들이의 아는 언니가 운영하는 스나크란 칵테일 바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스나크 바에서 일을 하면서 자주 놀러오는 손님과 저는 재혼을 하여 일본의 영주자가 되었지요. 일본인 남편은 고급 인력은 아니지만 나리타 공항 직원으로서 안정된 직장에 콘도나 골프장 등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10년에 저는 제법 안정을 찾고 잘 먹어서 몸이 많이 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벤치를 찾아서 드리번거리는데 멀리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 2분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겁니다. 남편이 바로 뛰어가서 허리를 직각으로 계속 굽실거리면서 인사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똥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임신했는 줄 알고 벤치를 양보한 거잖아. 그 똥배 좀 어떻게 좀 해봐. 듣고 있던 나도 자존심이 몹시 상해서 질세라. 아니, 내가 똥배가 안 나왔으면 신주쿠로 진출했겠지. 변두리서 너 같은 거 만나서 결혼했겠냐? 그렇게 받아쳤지요. 나도 전 남편한테 하던 그 습관을 개도 못 주고 전 남편 까대듯 지금의 남편의 자존심을 심하게 깠던 것입니다. 남편은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놀랜 토끼 눈처럼 둥그렇게 뜨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기대 살면서 그 많던 친정집 근처에 빚도 싹 갚고 친정 부모님께 집도 한 채 사드렸지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늘 고마웠지만 쑥스러워서 사랑한다는 표현 반대로 퉁명스럽게 됐습니다. 그 잔소리가 늘은 것을 보면
남편은 그날 나한테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졌나 봅니다. 잔소리를 하다 못해 이제는 밥 먹으면서까지 당신이 개야? 왜 이렇게 밥을 쩝쩝거리고 씹어먹어? 천박스럽게. 그 입을 좀 다물고 오물오물 좀 씹으면 안 돼? 등 이런저런 끝없이 잔소리를 해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은 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걱정이 되니 늦으면 집에 전화라도 달라고 했더니 왜 날 기다려? 나 기다릴 시간이 있으면 한국 친정에 보내줄 돈이나 더 벌라고 말이 돌아옵니다. 그런 남편이 10년 만에 처음 외박을 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년을 만나서 깨를 터느라고 집구석을 다 안 들어오나 아님 진짜 사고 났나? 화도 나고 걱정도 되어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새웠지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은 멀쩡한 행색을 하고 미친 척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상간녀가 일부러 남편 와이셔츠에 립스틱 흔적을 남겼겠지만 나는 너무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잠시 부 떨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남편 놈이 나 아닌 다른 여자를 품어 즐겁게 해주고 돌아왔다는 생각을 한순간 분을 참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바람피고 기어들어온 남편을 향해서 두꺼운 유리 재떨이를 확 날려버렸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재떨이를 잽싸게 피했고 유리 재떨이는 그대로 날아가 종이 미닫이 벽 창문을 뚫고 벽창 안에 콱 박혀버렸지요. 마창 뚫린 참외 덩어리만큼의 크기의 구멍만 봐도 사실은 끔찍했습니다. 남편도 마창 뚫린 벽장 구멍을 보고 제대로 맞았으면 사망이라는 것을 느꼈는지 후둥지둥 다시 나가려고 문 쪽으로 달아나기에 쫓아가서 어딜 가느냐고 또 그년 집으로 갈 거냐고 소리 지르며 잡아 당겼습니다. 일본 남편이라 그런 거 처음 구경해서 그런지 혼이 빠진 사람처럼 불불불불 떨면서 현관에서 구두를 신기에 나도 마음이 급한 나머지 뒤꿈치에 구리싱이 박혀있는 아주 뾰족한 내 삐닥구두를 집어서 남편의 왼쪽 발등을 힘껏 내리 깠습니다. 순간 이띠띠라고 외마디 비명을 질러대는 남편의 흰 양말 위로 붉은 피가 솟구쳤지요. 나는 다쳤으니 다시 방으로 돌아올겠지라는 기대를 하였는데 남편은 그 지경에도 왼쪽 발을 들고 깽깽이 육갑질을 치며 도망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튀어나가버리고 바로 7층 베란다로 가서 내려다보니 깽깽이 걸음으로 찌끄따끄 찌끄따끄 찔뚝거리면서 주차장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기분에도 남편은 두 번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 혼자가 된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와 아는 동생을 바로 집으로 불렀지요. 네 형부가 오늘 집 나갔다. 다시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 죽겠어. 그동안 있었던 말을 하면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언니, 이야기 다 듣고 보니 언니가 재떨이 하나로 형부를 집에서 쫓아낸 거네. 언니 농담이고 언니도 10년이나 일본서 살았으면 이 나라 남성들의 성향을 조금은 이해해야 돼. 자 봐봐 언니, 탤런트 김태희 씨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참 깜찍해 보이고 정말 예쁘잖아. 그런데 그게 이 나라 남성 기준으로 보면 너무 강해서 싸납게 보이고 또 드세 보인다고. 이 나라 남성들은 여성 드센 것을 아주 질색하잖아. 언니, 일본 여성들 얼굴 자세히 잘 봐봐. 우리가 보기에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 맹해 보이는 얼굴에 졸린 것 같은 눈 딱 2%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그게 이 나라 남성이 좋아하는 타입이야. 내가 보기에 언니는 형부한테 너무 독해. 이번에 삐딱구두로 발등 찍히셔서 한국 여성의 고추맛을 제대로 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아주 날아가 버리셨지.
10년이나 언니랑 이혼 안 하고 오래 산 편이네. 지금부터 내 작전대로 해야 3년 안에 형부 돌아오실 수 있어, 언니. 나는 아는 동생이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 유학생 3명에게 퇴근하는 남편 뒤를 밟아서 일본 상간녀 집을 알아냈지요. 그 다음 남편이 매일 상간녀와 아침 식사를 집 주변 레스토랑에서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는 어느 하루 날 잡아서 그 유학생 안내를 받아 레스토랑 문 앞에서 남편 놈이 일본 상간녀와 밥 다 처먹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심정이야 당장 뛰어가서 박살을 내고 싶었지만 같이 온 유학생이 말려서 못하고 얼추 기다리자 이윽고 두 연놈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맹한 연기를 하라는 것을 또 깜빡 잊고 나는 한숨에 뛰어가 남편의 멱살을 배짝 비틀어 잡았지요. 시원하게 개새끼라고 욕 좀 하려고 보니 일본말 중 바보 외에는 욕 자체가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국말로 퍼붓자. 나는 이 개새끼를 시작으로 연병을 앓다 돼지라고 퍼붓는데도 두 연놈은 진정해. 진정해요. 라는 말밖에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같이 갔던 유학생이 쫓아와서 갑자기 나를 확 낚아채더니 빨리 튀자는 한마디와 동시에 나는 유학생에게 이끌려 골목 안으로 갔습니다. 나는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이리로 끌고 오느냐고 골목길 모퉁이를 돌기가 무섭게 학생에게 따졌지요. 그러자 학생은 설명 대신 목을 내밀고 남편이 있는 쪽을 보라고 하여 봤더니 고사이 경찰 2명이 자전거를 타고 도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생은 방금 안 튀었으면 누나는 지금 저 경찰들에 의해서 경찰서로 연행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저 두 연놈이 경찰에 신고하는 거 못 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냥 길 가던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 찾으러 갔다가 상간녀 얼굴에 침도 한 번 못 뱉고 자칫 깜빵에만 갈 뻔한 것이지요. 타국서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또 아는 동생한테 하소연 전화를 했지요. 언니, 형부 찾으려면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앞으로 형부가 언니 얼마 안 있으면 이혼장에 도장 찍어달라고 전화 올 거라고. 그러면 그때 형부한테 이렇게 말해. 그것도 다 죽어가는 소리로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서 나는 절대로 이혼만큼은 못 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남편 회사에 언니 이름으로 내용 증명 한 통을 보내라고. 남편이 상간녀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급여 입금 통장 남편 명의로 절대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구청 호적 담당한테 가서 남편과 이혼할 의사가 없으니 혹시 남편 혼자 이혼 신고하러 오면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신청해 놓으라고. 언니, 마음 떠난 형부 찾아다니봤자 약만 올라. 내 말 알았지? 현지서 의지하고 사는 아는 동생이 시킨 그대로 처리해놓고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 남녀관계는 한국에 비해 좀 자유롭다고 해야 하나 아님 문란하다고 해야 하나 좀 문화적 차이는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저도 또 새로운 애인이 하나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 제 아파트에서 머물다 갔습니다. 그날도 애인이 방문하여 맛있게 둘이 밥을 같이 해먹고 샤워를 하고 애인과 침실로 들어간 시간은 밤 11시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려서 내버려 둘까 하다가 가끔 집 전화는 한국 친정에서 걸려오는 전화일 가능성이 커서 그냥 나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생각지도 않게 2년 만에 걸려온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남편 놈은 전화해서 여보, 나 우리 집 주차장에 도착했어. 집에 돌아왔다고. 야,
이 바보놈아,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내가 지금 애인하고 집안에 있는데 지금 누굴 잡으려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 내 애인놈한테 남편이 왔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 미쳤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사람을 나가라고 해. 그렇게 집구석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내 놈이 내일 들어오면 되잖아. 여보, 그럼 나는 오늘 밤 어디서 자라고? 그냥 그 차 안에서 자빠져 자면 되잖아. 알았어. 그럼 내일 그놈 나가면 전화 줘. 아니, 나 짐 많으니까 당신이 좀 가질러 내려와. 다음날 아침에 애인과 헤어지고 난 후 나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서 차 창문을 두드리자 해발쭉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못 얻어먹었는지 비썩 마르고 눈은 심리나 푹 꺼져 있더라고요. 내 뒤를 따라오는 남편은 이렇게 주절거렸습니다. 상간녀가 호적에 이혼 정리해오라고 달달 볶아대서 같이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했더니 당신한테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본인 데려오라고 하더군. 그래서 내 월급이라도 내 통장으로 옮겨서 그녀에게 주겠다고 살살 달래고 나는 회사 담당한테 찾아갔더니 담당은 당신이 내 직장으로 보낸 내용 증명을 보여주면서 경고를 하더군. 즉 통장으로 옮기는 거는 고사하고 6개월 이내에 불륜관계 정리 안 하면 해고하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딱 6개월 후 직장에서 정말로 해고를 당했지. 내 퇴직금으로 받은 돈 다 떨어지자 그녀는 단 한 끼도 집에서 밥도 안 차려주었지. 밥은커녕 말도 안 섞고 살다가 내가 다른 직장을 찾는 몇 개월도 못 기다리고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 쫓겨나와서 며칠을 굶고 어두운 밤을 이용해 콤비니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을 뒤지는데 진짜 거지가 나타나서 여기는 내 구역인데 왜 남의 것을 꺼내먹어? 그러면 나를 밀어내는 거야. 여보, 집에 올라가면 나 밥 좀 먼저 차려줄 수 있지. 썰마마 이론. 타국에서는 같은 민족이 그냥 형제입니다. 힘을 모아 어려움을 넘기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